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하늘 흐린 가운데 막바지 겨울 추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8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옷차림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오후에 눈비 소식도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mm 미만이고요. 눈으로 내리는 산간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원주 소설토지학교가 박경리 작가 탄생 100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은 내용으로 마련됐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는 5월 개최를 앞둔 원주 한지문화제의 주요 전시죠. 빛의 계단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영월군 소식 나눠보도록 하죠. 3월 9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강원 지역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가 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강원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24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8일보다 110원 이상 급등한 수치입니다. 경유 평균 가격도 리터당 1,788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170원 이상 올랐습니다. 영월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광지 인근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달 14일까지 식품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식재료 소비기한 경과 여부와 조리도구 위생관리 상태입니다. 또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가격 표시 준수 여부도 확인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하천 주변에 방치되는 퇴비를 점검합니다. 대상은 소양강댐과 횡성댐 주변의 하천인데요. 하천 인근에 퇴비가 발견되면 빗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덮개나 빗물 차단 시설 설치를 유도합니다. 원주환경청은 이달 20일까지 1차 점검을 마치고 여름 장마철 이전에 2차 점검에 나섭니다. 평창군이 지역 카페인 평창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12%로 상향합니다. 이는 기존보다 2%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평창 상품권은 지난해 177억 원, 올해 1월과 2월에는 41억 원이 각각 발행됐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죠. 대하소설 토지를 깊이 읽고 서로 나누는 배움의 장인 원주 소설토지학교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박경리 작가 탄생 100주년과 맞물려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소설토지학교가 올해는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주 소설 토지사랑회의 박성환 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 소설 토지학교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간략한 연혁과 함께 학교의 역사와 건립 취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원주 소설 토지사랑회는 2007년 3월 소설 토지학교를 개설하여
시민들이 토지를 함께 읽고 배우는 장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07년 7월 수료생들이 중심이 되어 소설 토지사랑회를 설립하였고 2020년 1월 원주 소설 토지사랑회로 명칭을 개정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설토지학교 수료생들이 자발적으로 결성된 시민문학단체로서 소설토지와 작가 박경리 선생의 문학세계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는 한편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랑의 가치를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아가 원주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지속가능한 문화 기반 조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문학진흥과 인문정신 확산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올해는 박경리 작가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그만큼 소설토지학교의 일정도 더 의미 있게 구성됐을 것 같은데 그럼 올해 교육은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네, 올해 교육 일정은 4월 입학식으로 시작해 11월 수료식으로 마무리되는 8개월 이상 이어지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네. 윤리, 해학, 사랑, 의복 등 인문학적 주제를 중심으로 토지를 다각도로 탐구합니다. 특히 AI 데이터로 한을 기록할 수 있을까 같은 주제는 전통 문학과 현대 기술을 연결하는 참신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10월에는 통영, 하동으로 떠나는 수학여행을 통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을 직접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박경리 문학의 현황과 미래를 논의하며 탄생 100주년의 의미를 학문적으로 되새기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네, 커리큘럼을 살펴보니까요. 토지가 연구와 학문의 영역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4월부터 11월까지면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인데 이 긴 기간 동안 그럼 소설 토지학교를 통해서 어떤 걸 좀 배울 수 있는지도 안내해 주세요. 네네. 첫째로는 토지 속 주요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한 이론 학습이며 문학 연구자와 교수들이 강사로 참여해 학문적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합니다. 둘째는 소설의 실제 배경지와 박경리 작가 관련 문화 유적을 직접 방문해 작품의 역사적, 지리적 맥락을 체험합니다. 셋째는 수강생들이 함께 작품을 읽고 토론하며 한국 문학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합니다. 끝으로 넷째는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를 몸소 느끼는 학습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들어도 깊이 있는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소설 토지학교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중요하겠죠. 참여 자격과 수강 방식이나 비용 관련해서 기본적인 정보 안내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신청 방법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참여 자격은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학문적 배경이나 자격은 필요하지 않고 토지와 박경리 문학세계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수강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2026년 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입니다. 네. 수료생들은 이후 소설 토지사랑의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어 학습과 봉사 활동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수강 방식은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정기 강좌로 매월 1회에서 2회씩 진행되는 강의와 토론,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토지를 심층적으로 탐구합니다. 작품의 배경지를 답사하는 통영 하동 문학기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간 과정을 마치면 공식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소정의 수강료가 있으며 강의 후 간담회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네, 참여 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네네. 소설 토지를 완독하지 않아도 수강할 수 있나요, 회장님? 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별다른 나이 제한도 없을까요? 네네. 그렇군요. 모두에게 열려있고 마음만 있다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
네네. 소설 토지학교를 운영하는 앞서 말씀해 주신 원주 소설 토지 사랑회는 또 어떤 계기로 만들어진 모임일까요? 아, 그,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소설 토지학교 수료생들이 자발적으로 결성된 시민문학단체입니다. 예. 그러면 자발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연구와 배움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동아리 활동을 하듯이 이제 가볍게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네네. 이 또한 그러면 참여 따로 요건은 없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취지에 맞게 모두에게 또 열려있는 그런 사랑방 같은 모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자, 그렇습니다. 그간의 활동을 들어보니까요. 이제 박경리 작가를 정말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박경리 문학공원 내에 문학의 집에 가면 회원들이 직접 필사한 토지 원고가 전시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전시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지금 현재 박경리 문학공원 내 문학의 집에 전시된 회원들의 토지 필사 원고는 단순한 전시물이 아니라 깊은 상징성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토지를 직접 손으로 옮겨 쓰는 행위는 박경리 선생의 문학세계에 대한 존경과 헌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필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작가의 문장을 몸으로 새기며 그 정신을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필사 원고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문학을 연구자만의 영역이 아닌 시민 공동체의 문화적 자산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필사 과정은 작품을 읽는 것보다 훨씬 느리고 깊은 몰입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토지 속 언어와 사상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원고 전시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시민들이 문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상징적 장치입니다. 네. 이 토지가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대하 소설인 만큼 분량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읽고 싶지만 이제 쉽게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께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네. 처음부터 완독을 목표로 하기보다 일부나 특정 인물의 중심의 이야기를 먼저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토지는 각 권마다 독립적인 서사와 흐름이 있어 부분적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읽기보다 소설 토지학교 같은 프로그램이나 독서 모임을 통해 함께 읽고 토론하면 부담이 줄고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연구자들이 쓴 해설사나 강의 자료를 참고하면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인물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읽는 재미가 커질 겁니다. 작품 속 배경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관련 전시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 속 풍경을 실제로 체험하면 읽는 과정이 훨씬 생생해질 것입니다. 네, 작품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회장님께 개인적인 질문도 드려보고 싶은데요. 토지 가운데 특히 마음에 남는 장면이나 가장 아끼는 대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최서인은 가문의 몰락이라는 절망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섭니다. 이는 토지 전체의 서사의 중요한 출발이자 인간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여성 인물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모습은 매우 도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개인의 운명과 사회적 격변이 맞물리면서 한 인물의 선택이 곧 민족사적 서사의 일부가 되는 구조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도 완독했다고 말씀드리기에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대충 그냥 거기에 다 읽는 거에 의미를 둬서 깊이 있게 읽지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좀 작품을 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네. 소설 토지학교 외에도 박경리 작가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기리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올해 토지사랑회가 20주년을 기념해서
토지 속 인물들의 삶과 역사적 배경이 겹쳐지는 공간인 만주 용정으로 문학기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작품 속 시대적 맥락과 민족사의 아픔을 현장에서 체험하며 문학적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원주 박경리 문학공원에서는 전시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작가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문학의 집에서 진행되는 필사 원고 전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토지가 권수로는 총 20권이고요. 집필에만 무려 맞습니다. 25년이 걸렸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완간된 지 3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토지가 이렇게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데는 단지 문학사적 가치가 높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박경리 선생의 생애와 사상은 물론이고 이 토지라는 작품을 깊이 이해하고자 마련된 소설 토지학교가 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호흡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 소설 토지사랑회 박성환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입니다. 원주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원주 한지문화제가 5월 개막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인데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야외 전시 빛의 계단의 제작도 진행 중입니다. 올해 원주 한지문화제 준비 상황에 관해서 추인혜 리포터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한지문화제,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1600여 년이라는 역사를 이어오면서 특히 품질이 좋기로 유명한 원주의 특산품 원주 한지를 활용해서 이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축제로 거듭난 원주 한지 문화제가 올해로 28회를 맞았습니다. 올해 축제도 날이 한참 좋을 5월 1일부터 5일까지 원주 한지 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리는데요. 네. 올해는 한지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의 등재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서 천년을 지킨 종이 이제는 우리가 지킬 때라는 주제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우리 전통 종이인 한지를 제작하는 기술과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고 올해 12월에 이 결과가 결정이 되는데요. 올해 축제 현장에는 한지 테마파크 앞 광장에 대형 조형물로 움직이는 도시 2026 한지 세계 속에 서다라는 작품을 설치해서 세계 속의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을 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지의 유네스코 등재를 기원하는 작품과 주제들이 곳곳에서 이어질 예정인데요. 올해 축제에 관해서 한지 테마파크 신다희 담당자에게 소개 들어보시죠. 한지 테마파크 건물 앞에는 움직이는 도시 2026 한지 세계 속에 서다라는 대형 조형물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정지연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보여드리는 작품으로 세계 인류 무형유산으로 우뚝 서게 될 한지를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축제장의 새로운 분위기를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여러 가지 좀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국보 제59호인 지강국사 탑비를 원주 전통 한지와 지승기법으로 재현하는 대형 페이퍼 메이킹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관람객들이 제작에 참여해서 우리 문화유산의 형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 프랑스 작가 장피에르 브리고디오의 국제작가전을 개최합니다. 축제 준비 과정에서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야외 전시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바로 빛의 계단 제작인데요. 원주 한지 문화제 대표적인 시민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한지 테마파크에는 대형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야외 공간도 축제 기간 동안의 축제장으로서 형형색색의 한지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부스가 마련이 되는데요. 네. 그중에 이 야외 계단을 시민들이 직접 만든 한지 등으로 장식하는 야외 전시 프로젝트가 지금 꾸며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만든 한지 등을 계단을 따라 설치해서 개막식의 점등식을 시작으로 축제 기간 내내 이 축제장에 불을 밝히면서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고 또 쉬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포토 공간으로 조성이 되는데요. 지금 이 전시 등을 만드는 참여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4월 23일까지 원주 한지 테마파크를 방문해서 누구나 무료로 한지 등 만들기 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건데요. 네. 40분 정도면 직접 이 한지를 활용한 한지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단체 참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이나 단체에서 단체로 의 참여를 희망할 경우에 한지 테마파크에 문의를 하면 한지 재료를 받아서 제작한 뒤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빛의 계단을 함께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축제 당일에는 시민들이 직접 만든 2천여 개의 한지 등이 이 축제장에 전시가 되는 만큼 현장에서 자신의 작품이 어디 있는지 또 찾아보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축제 참여 시민 참여 프로젝트의 참가 방법에 관해서 한지 테마파크 신다희 담당자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모두가 함께 만든 작품이 축제 기간에 전시가 되는 만큼 현장에서 본인의 작품을 찾아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약 16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원주 한지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번 원주 한지 문화제는 시민들이 직접 한지를 만지고 작품을 만들어 보면서 한지를 더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모여야 축제의 전시가 완성되는 만큼 4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사전 제작 기간에 많이 오셔가지고 2026개의 한지 등을 함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작품들이 5월의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모습을 현장에서 함께 즐겨주시길 기대합니다. 시민 참여 야외 전시 외에도 올해 축제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체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원주의 역사 문화자원을 잘 활용한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국보인 직원국사탁비를 원주 전통 한지와 지승기법으로 재현하는 대형 페이퍼 메이킹 프로젝트가 진행되고요. 네. 또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 작가 장피에르 브리기도의 국제작가전을 비롯해서 한지 전시와 제작 시연, 체험 프로그램, 또 문화마켓을 비롯해서 올해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특히 지금 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빛의 계단 제작이 진행 중인 만큼 우리 전통종이 한지의 매력을 직접 또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지 테마파크 방문해서 직접 한지 등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 영월 소식 알아봅니다. 영월군 치매안심센터에서 2026년 기억체험쉼터 1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유지와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기억체험쉼터 1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8주간 치매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전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은 미술 수업과 작업치료, 요리교실, 숲해설 활동 등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돼 인지기능 향상과 사회적 교류, 정서적 안정을 돕게 됩니다. 엄혜영 건강증진과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일상 속 활력과 소통의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 소식이었고요. 새봄을 맞아서 지역 환경 정화 활동이 진행됐다고요? 네, 영월군 주천면 지역사회 봉사협의체와 주천사랑 봉사회가 지난 4일 봄을 맞아 합동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협의체 위원과 봉사회 회원 등 15명이 참여해 망산 일대와 주천 술생공원, 주천강 둘레길 주변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했습니다. 신명화 주천 사랑봉사회장은 깨끗해진 마을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며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영달 주천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장도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천면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네,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들을 위한 안전교육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 한반도면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31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안전수칙과 사고 예방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영월군 보건소 치매관리팀의 치매 이해와 예방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노인 일자리 참여를 통해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쌓고 경제활동도 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방기남 한반도 면장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수칙 준수와 활기찬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네, 영월군이 다자녀 가정 대학 등록금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영월군이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호자와 자녀가 6개월 이상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으로 첫째 자녀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생애 한 회 지원됩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다자녀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신청도 가능해 둘째 자녀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대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됩니다. 네, 또 영월에서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는 곳이죠. 강원도가 청룡포나루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소식까지 알차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월군 통신원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이었고요. 3월 9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